정상적이지 않고 어쩌면 내가 감내하지 못할 위험한, 아주 예전에는 다 1층에서 땅에서 가깝게 지내왔었어. 아파트 아닌 주택에서 대부분 살았고, 윗집에서 쿵쾅거리고 밑에 집에서 시끄럽다고 이런 거 느낄 수 없었던 시대.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직장 근처에 살아야 하니 닭장 같은 건물에 다닥다닥 붙어 살게 되었지. 이놈의 건물들은 중간중간 자재를 빼먹었나? 아닌가? 아니면 옆집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다들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안전을 위한 호텔방의 야릇한 신음소리까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뭔 놈의 쿵쾅쿵쾅, 애들 잠깐 뛰어도 골이 흔들릴 것 같은 착각까지 불러일으키는 그 삭막한 시멘트 덩어리. 야, 좀 잠 좀 자자. 소리 지르면 경찰에 신고하고 또 애들 쿵쾅쿵쾅 그러니 윗집에 가서 문 두드리며 이렇게 소리 지른다. 이봐요, 아주 나와봐 좀. 떡대 큰 남자가 나오길래. 이때 그 화가 많았던 헐크 변하기 직전에 방문자는 갑자기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쪼그라드는 분위기. 자꾸 쿵쾅거리는 소리에 잠을 못 자요. 신경 좀 써주세요. 하며 아주 점잖게 짧게 말하니 그 큰 떡대의 남자가 이렇게 말한다. 아, 죄송해요.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지 않아도 체육관에서 쓸 법한 매트 두꺼운 거 주문했는데 배송이 지연됐다나 뭐라나 내일이 올 것 같아요. 네, 신경 쓰겠습니다. 하고 공손히 말하는 떡대의 상냥함에 갑자기 의기양양해진 헐크 변하기 전의 모습의 남자는 한마디 더 거드는데, 그거 매트 좀 깔아도 애들 막 뛰어다니면 울리니까 이거 한 2개 정도 깔아야 되지 않아요? 라고 멋들어지게 세게 말하니 그 떡대의 남자 눈에 흰자가 살짝 붉은빛이 띄더라. 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아까와 다른 분위기, 뒷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공기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은 아랫집 남자는 냅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 오신님께서도 층간소음으로 서로 다투거나 그런 적 있으신가요? 원래 예민해서 더 잘 들리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냥 넘어가다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윗집으로 쳐들어가는 경우도 생겼을 것이고, 정신나간 열내비는 새벽 2시에 윗집에 쳐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집 아빠 나오시더니 애들이 잠을 안 잔다나 하며 표정이 너무 우울해 보이길래 싫은 소리 뭐 안 하고 그냥 신경 좀 써주세요 하고 내려옴. 그때 내가 술도 좀 마신 상태라 갑자기 욱해서 올라가긴 했는데, 그러고도 어디선가 자꾸 울리는 그런 느낌 들면 어느 집인지 막 찾아다녔던 그런 형사 빙의 됐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꼭 새벽 2시인가? 그 2시만 되면 왜 그런가 모르겠어. 술이 안 깨서 그런가, 젊어서 그런지 그때 왜 이렇게 화가 많았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이 너무 흉흉하니까 층간소음이 있어도 좀 참자. 어쩌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시되는 참음.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비리비리한 남자애 혼자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손님이 왔나? 이거 왜 이리 시끄러워? 윗집 왜 이래? 하고 올라가 봤는데 몸에 그림 그려져 있는 남자애가 나와서 벌써 온 거야? 하며 카드를 내미는데 배달 음식 시켰었나봐. 시끄럽다고 올라온 나를 배달원으로 착각한 거고, 아이 뭐야, 아니잖아. 뭐요? 왜? 하고 되려 큰 소리를 내는데 상황 파악이 빠른 방문자는 저 아랫집인데, 아니 갑자기 뭐 손님이 좀 오셨나봐요. 좀 응? 그래서 올라가 봤어요. 하고 개미 기어가는 소리로 말한다. 아, 그래요? 야 좀 닥치고들 있어. 야, 밑에서 우리 깔아 올라왔지 않냐? 그러다 칼 맞으면 어쩌려고 그래? 이제 조금 조용해질 거예요. 미안해요. 하고 문신남이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싸늘한 상황인지. 신기하게도 조용해지기는 했는데 그냥만들 집에 가다가 우리 집에 혹시 들리는 건 아닐지 그 꺼림칙한 기분에 바로 외출하게 되는 소심한 쪼다 같은 나. 누가 차를 이따구로 해놨냐? 차에 전화번호 어딨지? 하며 찾아보니 앞유리 아랫부분에 연락처 나와 있었어.
그래서 그 번호를 스마트폰에 찍고 있는데 이 뭐야,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앞유리 부분을 다시 보니 거기에 사시미 칼이 놓여져 있더라. 전화는 개뿔, 그냥 버스 타고 이동하는 걸로 제발 저녁에 집에 왔을 때는 이 차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교회도 불교도 신도 믿지 않는 내가 조상에게라도 기도하는 중. 자, 층간소음이던 개판으로 주차를 해놨던 이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확률, 뭔가 시끄럽게 하려면, 막 쿵쾅 울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는 사람한테 귀신한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한테 나오겠죠. 그리고 뭐랄까, 싸나울 확률이 있다는 거. 정상적이지 않은 소음, 아이들이 뛰어놀았다면 그냥 저냥 다행? 아니지. 정상인이라면 분명히 그런 소음은 주변에 사는 이웃에게 피해주는 행위라는 거 인지하고 있을 텐데, 근데 인지를 했던 못했던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피해주는 거 인지를 했어도 그냥 지르는 사람과 내 행동이 주변에 피해주는 거 인지를 못하는 사람, 이 둘 다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밑에 집이 빡칠 거 알면서도 그냥 애들 뛰어놀게 내비두는 사람은 개꼴통일 확률이 참 높을 것 같아요. 밑에 집 빡칠 것도 모르고 애들 그냥 그렇게 뛰는 거 방치하는 사람은 진짜 더 개꼴통일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차들이 나갈 수 없게 막 가로막고 개판으로 대놓는 사람 또한 방해될 거 알던 모르던 그냥 꼴통 맞죠? 빠져나가기 충분하네. 뭐 그리 가로막았다고 전화까지 하고 그래요? 알아서 좀 나가면 되지, 안 그래?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는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개꼴통인 거 맞죠? 그 사람이 덩치가 적은 여자든 문신을 하던 살벌남이든 간에 진짜 위험한 사람이라고 보이는 게, 누군가가 스트레스 받는 건 그냥 무시하는 사람, 아니면 그러던 말던 주변에 누군가가 어찌 되던 인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 이런 양반들이 적이라고 인지하는 상황이 온다면 밑에 집 새끼들은 뭐만 하면 자꾸 쳐 올라오고 그래. 내 새끼가 뭘 그렇게 뛰었다고 올라오고 그러냐? 이 새끼들 안 되겠네. 야 애들아, 야 술래잡기 해라. 놀아. 이러면 어쩔 거냐고요. 차 앞유리 부분에 연락처와 사시미 칼을 놓은 그런 부류는 그냥 안 마주치는 게 맞겠죠. 그런 양반이 자신의 품에 그 칼을 넣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면 누군가에게 야 나 건들지 마라, 위험한 사람이야, 그렇게 친절하게, 다행히도 차 앞유리 부분에 그 칼을 두고 가서 내가 확인했으니 정말 천만 다행인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딱 봤는데 키가 작고 나약해 보이고 찐따처럼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이 피해본다는 그런 자각을 못하는 부류, 안 하는 부류라면 이거 빨간불이 들어와야 된다, 위험하다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 앞에서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예 하며 뒤통수 칠 계획을 잡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너무 시끄러워서 윗집 올라갔는데 문에 막 붉은색 부적 몇 개 붙어있고 향냄새 진하게 나고 그러면 그 문 두드리고 들어가 보실랍니까? 집 앞에 쓰레기 봉투 막 뜯어져 있고 여기저기 재활용품 막 쌓여 있고 배달 음식 먹다 남은 거 막 나와 있고 그런 어마어마한 비주얼이라면 그 문을 두드려 보실랍니까? 가끔 묻지마 폭행, 칼 들고 사람들을 해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내 주변에 사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은 그런 부류 아니라는 거 어떻게 확신한단 말입니까? 특히 새벽 2시에 시끄럽게 군다고 다른 집에 쳐들어가는 용감무쌍한 그런 사람, 남자야 그냥 그렇다 치자. 근데 그런 상여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이 된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 야 남자가 그렇게 쫄아, 시끄러우면 문 쾅쾅 두드리고 집주인 나오면 야 이거 살 수가 있나? 어이 계속 이럴 거요? 하면 당당하게 큰 소리 낸다면 조용해질 수도 있겠죠. 앞으로 아무런 일도 없이 그렇게 조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질러댔으니 개쫄보 윗집은 아닥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천만 다행입니다. 다행히도 윗집에 그냥 많이 크게 기분이 나쁘고 거슬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이니
아랫집에서 올라온 사람 뭐라고 개처럼 지저대도 그냥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꾸 영화에나 나올 법한 소리 떠들고 있죠. 미쳤냐? 사람들이 다 또라이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네, 맞아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게 맞겠죠. 아, 그냥 확 죽어버릴까 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제 막 4살 된 아이와 6살 된 애기는 집에서 둘이 막 뛰놀고 있어요. 삶의 의지가 없어진 아빠는 술이나 쳐 드시고 있는 상황. 갑자기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데 집 나간 애 엄마인가 싶어서 반갑게 소주병을 들고 문 앞으로 다가가는데 그 작은 구멍 있잖아요, 문에 난 거. 그것을 통해 밖을 보니 내 마누라는 아닌데 모르는 여자네. 집 나갔다가 3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변했나, 애가 성형이라도 한 건가 하며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어 제친다. 집 앞의 여자는 이렇게 말한다. 아, 아저씨,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왜 이렇게 몰상식하게 시끄럽게 굴어요? 저 경찰에 신고할까요? 애들 있어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지금 새벽 2시인데 애들 좀 재워요. 이렇게 세게 싸다고 난리듯이 말을 해준다면 그 시리에 빠진 내 아빠는 그렇게 와이프가 이 시간에 찾아왔을지 착각한 아빠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갑자기 시야가 뿌얘지며 기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말씀은 안 드릴게요.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이 미친 양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다들 살기 힘들고 팍팍한 세상이다 보니 안 미치고는 배기지 못할 그런 상황의 연속. 그러니 조금 시끄럽다고 가서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진짜 조심하시길 바래요. 자동차 이상하게 대놨다고 전화해서 야, 차를 이따구로 대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여기 당신 땅이야? 나 출근 늦어서 잘리면 너가 책임질래? 하며 윽박지르지 마소서. 꼴통치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예상치 못한 소음이 들리는 그런 모든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고 어쩌면 내가 감내하지 못할 위험한 심해 속의 아기의 미끼처럼 겉모습 하나씩 가늘퍼 보이고 약해 보이고 찐따처럼 보이는 그런 미끼를 보이는 악마 물고기가 그대를 노리고 있을지 모를 일이니.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막 욕하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실 것 같아 말씀드려봐요. 웬만하면 릴렉스 하자. 짧게 용건만 말하자. 훈계하듯 인생사 꾸짖듯 장황하게 하지 말자. 내 남편한테 내 와이프한테 잔소리하듯 그러지 말자. 딱 봤을 때 답한다는 또라이 스멜이 스물스물 느껴지면 그냥 피합시다. 말하지 마. 야, 세게 나가야 안 하지. 초장부터 조져야지 마구 밀어붙여. 그래야 안 할 거 아니냐. 네, 그래요.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확률상 100분의 1 정도, 아니지 20분의 1의 확률로 또라이일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100분의 1 정도 심한 또라이일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1000분의 1 정도로 진짜 살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미친놈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매주 혹시 복권 사십니까? 로또 사요? 그 로또의 확률 1등은 800만 분의 1이고 2등은 136만 분의 1이고 3등은 7144분의 1이고 4등은 146분의 1이고 5등은 9분의 1이라고 하네요. 희박한 복권이 맞길 바라면서 하는데 정말이지 재수없게 앞으로 살인자가 될 그 양반이 우연치 않게 당신 윗집에 살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대는 위에서 애들이 귀신이 그랬는지 애들이 그랬는지 오밤중에 막 쿵쾅쿵쾅 뛰논다고 해서 올라가가지고 좀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하며 그렇게 용감하게 말해줄 그런 자신은 있을까요? 이미 알고 있으니 함부로 건드리지 않고 동네 근처에서 눈 마주치더라도 막 피해 다니고 저 멀리 뒤통수만 보여도 멀리 돌아가고 앞에서 혹시 마주치기라도 하면 눈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데, 엘베 타고 있더라도 그냥 빨리 엘베 먼저 타고 있어 기다리고 있더라도 전화통화하는 척 뒤돌아서 그렇게 먼저 올라가길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다음 엘베를 타든가. 긁지 않은 복권처럼 깊은 심해 바닷속의 거대한 아기의 미끼처럼 누군지 모를 그런 사람이 주변에 살고 있고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이 생겨난다면 확률에 대해 생각하고
언행, 행동 조금씩은 신경 써서 남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일본인들처럼 어쩌면 많이 쫄보처럼 그렇게 조용조용 딱 할 말만 해주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주절주절 대봤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오신님께서는 혹시 층간소음으로 인해 생겼던 문제라든가 그때 자동차를 개판으로 대놔가지고 나가기 불편했던 상황, 그때 어떻게 대처했다던가, 어떤 미친 양반이 그렇게 아침 출근길에 개판으로 대놔서 혈압이 올랐다든가, 그런 경험들 히스토리 있다고 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쌉소리 떠드는 연례 외계인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부디 진상 조심합시다. 이 세상에 인간은 많고 또라이도 많다. 끝.